여러분은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우리 뇌와 심장이 극도로 위험한 뇌졸중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로 하루 전체 뇌졸중의 40변이 60%가 이 시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몸은 곧바로 많은 양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관은 수축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쉽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혈전 하나만 뇌로 올라가거나 관상동맥에 걸려도 단숨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심뇌혈관 건강을 돌봐온 닥터 다일란입니다. 제 경력 동안 수천 명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수많은 이야기를 지켜보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습관이 불러오는 죽음의 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아침 습관이 사실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침에 단 몇 분 부주의가 평생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이보까지 간단한 습관만으로 각 습관은 2, 3분도 걸리지 않으며 혈압을 낮추고 혈전 위험을 줄이며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특히 아침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하루 15, 2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심혈관 보호 효과는 평생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그래야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면 0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뇌졸중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습관들을 7번부터 1번까지 카운트다운 해봅시다. 습관 6.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여러분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몸이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위는 위액을 분비하고 침샘은 계속 작동하며 신장은 혈액을 역과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생명 유지 과정들이 여러분이 낮에 마셨던 수분을 은밀히 소모해버립니다. 그래서 6, 8시간 수면 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로 깨어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탈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피로 입마른 피부 상태 악화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위험까지 은밀히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적혈구가 이동하기 어려워지며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액점도 상승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끈적할수록 흐름은 덜 원활해지고 결국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폐색을 일으키는 무서운 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잡지 말고 양치질도 서두르지 말고 먼저 물 한 컵을 마셔 몸을 안에서부터 깨워주십시오. 심지어 2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얼마큼 마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침에 한두 잔을 마시는 것 외에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체중 10kg당 한 컵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7컵을 마셔야 합니다. 더 정확한 계산법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은 약 3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양일 뿐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운 기후에 살고 있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이 마르지 않은데 왜 억지로 마셔야 하죠?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낄 때는 이미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그때는 혈액이 이미 끈적해지기 시작했고 뇌가 비로소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갈증이 느껴져야 물을 마신다면 이미 몸의 실제 필요보다 한 발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갈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음료가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피차 에너지, 음료 마테차 등은 모두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킵니다. 이런 음료를 많이 마시고 충분히 수분을 보충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음료들은 각성 효과는 줄 수 있지만 결코 맑은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이야말로 주된 수분 공급원이며 다른 음료들은 단순히 부가적일 뿐 주된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시간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 2잔으로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낮에는 여러 번 나누어 마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특히 잠들기 직전에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 2시간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몸이 한밤중에 소변을 보게 하려고 억지로 깨우게 되고 수면이 방해되어 다음날 아침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 5.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혈압 측정을 소홀히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압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심지어는 올바른 측정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고혈압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뚜렷한 증상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심지어 20년 동안이나 그것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혈전이 뇌나 심장에서 폭발할 때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뇌졸중을 겪은 후에야 자신의 혈압이 항상 180, 200mg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예방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다행히도 아침마다 단 3, 4분만 투자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공간에서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의자에 똑바로 앉고 팔은 편안하게 책상 위에 두며 옷은 너무 꽉 끼지 않게 입고 다리를 꼬지 말고 몸을 편안히 유지하세요. 그 후 혈압 측정 커프를 팔에 감고 튜브가 안쪽을 향하도록 한 다음 약 3분간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기가 결과를 보여주면 두 가지 중요한 수치를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수치는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 수축할 때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반영합니다. 낮은 수치는 이왕이 혈압으로 심장이 이완하여 쉬고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 동맥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인 맥박수도 표시되며 이는 심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측정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 수치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노트나 휴대폰에 최소 5, 7일 연속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의사나 심장 전문의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은 분석을 통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한 행동이 뇌와 심장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어야만 고혈압인 것도 아니고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혈압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상태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혈압 측정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이유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몇 분이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고 평생의 장애와 본인 및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데는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아침 혈압 측정을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식으로 만드세요. 기록하고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아주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단 몇 분으로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염증을 막는 아침 식사 또는 올바른 간헐적 단식. 현재 영양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에 이로운 영양소로 몸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힘을 더하는 대신 아침 식사가 오히려 심장, 뇌,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 시중에서 파는 주스 혹은 가공된 시리얼을 건강식으로 착각하며 먹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히 빈 칼로리일 뿐입니다.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영양가는 전혀 없는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몸속에서 은밀하게 만성염증을 일으켜 동맥, 심장, 신장, 그리고 뇌까지 해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바로 한겸증 아침 식사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충분한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정제된 인스턴트 오트밀 대신 통기리를 선택하고 과일 주스만 마시는 대신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주로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각종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몇 조각을 더해보세요. 100% 통곡물 빵 한 조각, 반숙 삶은 달걀 한 개, 고품질 치즈, 약간 더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탄산음료 시중에 파는 시리얼바 공장에서 만든 케이크는 모두 염증을 가속화시켜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먹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이미 연구와 검증을 통해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입증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 16-8 원칙을 따릅니다. 즉, 16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거부터 밤 8시까지 먹고 그 외 시간은 단식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단식 상태에 들어가면 놀라운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자가포식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으로
늙은 세포 손상된 단백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회복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간헐적 단식은 염증을 줄이고 체지방을 태우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 환자 임산부 또는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 16시간을 굶고 나머지 8시간 동안 튀김단 음식, 패스트푸드만 먹는다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깨끗한 식습관과 결합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간헐적 단식 중에도 칼로리가 없는 몇 가지 음료는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나 녹차가 그 예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오히려 초기의 허기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점차 익숙해지면 14시간, 15시간 나아가 16시간까지도 쉽게 넘기며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자가 포식 과정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을 먹을지 간헐적 단식을 할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만약 아침을 먹는다면 한 겸증 식단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정제당이 없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단식을 선택한다면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허용된 시간 내에 건강한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질병 위험을 낮추며 심장과 뇌를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뇌와 심장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지켜주는 침묵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휴식을 취하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 사소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 및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들이 발표한 권위 있는 연구들은 우리의 뇌가 긴장 상태에서 대가 없이 계속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압박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압을 치솟게 하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혈당을 높이고 결국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비롯한 수많은 위험한 질환의 길을 열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마감일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보고서와 상사의 재촉으로 정신이 없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쉴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2, 3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단 2분만 긴장된 소용돌이에서 스스로를 분리해내어 화장실이나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몇 초간 멈추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산소를 더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안정되며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뇌는 더 맑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많은 연구들은 하루에 몇 차례만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유지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마이크로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는 짧은 휴식이지만 건강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명상이 꼭 1시간씩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책상 앞에서도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 충분히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매일 8, 10시간씩 몇 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로 지낸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항상 당겨진 줄처럼 되어 작은 압박에도 언제든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뇌졸중이나 삶을 즉시 끝내는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단 몇 분간 멈추어 호흡하고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보건 지침들은 누구나 하루 중 조용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갖도록 권장하며 이를 질병 예방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것이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으며 헬스장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결심입니다. 멈추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러니 이 습관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몸이 늘 갈망하는 아주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업무 속도를 맞추며 달려갈 수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단 2분간의 깊은 호흡이 건강한 심장과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몸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무직 근로자, 장거리 운전기사, 가정주부까지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을 지나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고도 걱정스러운 사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활동량이 부족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일 밤 6, 8시간을 자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6, 12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단 40분 운동으로는 이렇게 수십 시간 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결코 상쇄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들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도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특히 하체에서 느려지고 이는 혈전 형성의 기회를 만듭니다. 장시간 비행 시 발생하는 현상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승객들의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렇게 생긴 혈전이 폐나 뇌로 이동하면 즉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래 앉아있는 것이 단순히 허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저린 정도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극도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5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에 알람을 맞춰 습관을 들이세요. 단 20, 30보 정도 걸어주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한 층만 오르내려도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혈류를 개선하고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며 동시에 뇌까지 깨워 더욱 또렷하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짧지만 반복되는 활동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춰준다고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몇 번의 심호흡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액에 산소 공급이 늘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휴식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막이 되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지
몇 시간씩 의자에 묶여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몇 걸음 걸었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로 그 작은 행동들이 건강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했으며 흡연과 고혈압 다음으로 위험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리 통증이나 목 결림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습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이 아무리 끝없이 몰려와도 45, 60분마다 반드시 일어나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뇌졸중에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몸과 쓰러지는 몸의 차이가 매 시간 몇 걸음의 작은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지나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양치만 하면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입 냄새를 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입속에는 600종이 넘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세균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세균은 충치나 입 냄새보다 훨씬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는 침묵의 범인입니다. 의학 연구들은 잇몸염과 치주염이 단순히 치아와 잇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왜 이런 연관성이 있을까요? 잇몸이 염증에 걸리면 해로운 세균과 치석이 혈류로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의 탄력을 잃게 하고 동맥벽 안쪽에 지방성 플라크가 쌓이도록 만듭니다. 이 플라크는 언제든 갑자기 갈라져 혈전을 만들고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건강하던 사람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인의 80%가 치실 사용 습관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양치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지만 아무리 좋은 칫솔이라도 치아 사이의 좁은 틈이나 잇몸선 아래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사각지대가 잇몸염과 치주 질환의 출발점입니다. 양치 후 입안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개의 세균이 칫솔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번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실 사용은 매우 간단하며 하루 3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치아 뿌리를 따라 C자 모양으로 치실을 움직이면 대부분의 치석과 해로운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30초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구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할 작은 노력이 아닐까요? 많은 치과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적으로는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전 치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얀 미소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차단하는 자연 백신 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멀리 있는 질환이고 노인이나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조차 이런 작은 습관을 무시한 탓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극이 일어나면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노동 능력 상실, 평생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실 사용 습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미소를 지켜주는 방법이 아니라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 질환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벽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하루에 1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동작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며 뇌를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와 심장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오히려 작아 보이지만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한 컵의 물을 마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해 혈압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은 당신과 의사가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동길이 신선한 과일, 달걀,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된 한겸증 아침 식사를 하거나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몸을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공식품, 정제당 탄산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염증을 가속화하고 혈관을 파괴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도 몸을 장시간 스트레스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단 2, 3분만 깊게 호흡하고 눈을 감고 이완하거나 더 나아가 오후에 10분 명상을 하면 심장의 박동이 가라앉고 혈압이 안정되며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 혈관이 은밀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특히 절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아침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 후 6, 8시간을 앉아 있으면 여전히 활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 몇 걸음 걷거나 계단을 한층 오르내리십시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위험한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실 사용 습관을 놓치지 마십시오. 얼핏 보면 심혈관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잇몸염과 치주염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단 30초만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결히 하는 습관이 수많은 무서운 합병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6가지 아침 습관만으로도 당신은 뇌와 심장을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내는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온 후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바로 이 작지만 반복되는 아침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 가족과 공유하여 함께 질병을 예방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기쁘게 읽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